안녕하세요. 주식투자 꼭 성공하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주식수익맨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7월 14일에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한 주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미국에서 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트럼프 후보가 유세 도중에 총격을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관련해가지고 국내 시장에는 어떠한 여파가 올 수 있을지, 또 최근에 국내 이제 정치 테마주들도 계속해서 수급이 일부 들어오고 있었던 상황인데, 여기 관련해서도 같이 살펴볼 종목들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트럼프 후보가 이제 유세 도중에 이제 한 스나이퍼에게 저격을 당했는데요. 아직까지 이 동기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이 스나이퍼 암살을 시도했던 이 범인은 사살되었기 때문에 동기를 찾는 게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점은 트럼프 후보는 살아남았고 여기에서 아주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 사진 한 장이 정말 아주 놀랍게 잘 찍혔는데요. 뭐 플리처상을 찍은 작가가 찍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또 그리고 한편으로 너무나 잘 찍혀가지고 이런 상황을 일부러 유도한 게 아니냐 일부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성조기가 뒤를 이렇게 허공에 있고, 트럼프 후보는 총을 맞은 상태에서도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활짝 이렇게 꽉 쥐고 결집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현장에서 USA를 외치는 목소리가 아주 넘쳐났다고 하는데, 정말 바이든 현 대통령과는 다르게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미국이라는 국가를 상징하는 뭐 올해 미국인상 이런 사진으로 찍혀질 정도의 모습인데, 아무래도 현재 이런 민주주의 시기에서는 이런 사진 한 장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좀 중요한 변곡점에 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안 그래도 트럼프 후보는 바이든 대통령 대비 계속해서 우위에 있던 건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도 이렇게 젤렌스키 대통령을 두고서도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말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회의장에서 연설을 하고 소개하는 도중에 여기에다가 푸틴을 소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물론 뭐 바로 정정하면서 농담으로 이렇게 뒤엎으려고도 했지만, 계속해서 바이든에 대한 고령, 건강 이슈는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 한 이렇게 민주당의 약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겠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트럼프의 모습은 더욱더 대조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보면은 트럼프의 정책들 관련해서는 이미 이전에도 한번 대통령 집권할 때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유사성이 계속 있어요. 결국 핵심은 미국 자국 근본주의입니다. 자국이 계속해서 세계에서 넘버원이 돼야 되고, 미국이 국제 경찰로서 뭔가 세계에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거를 이젠 축소시키면서 말 그대로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도 계속해서 더 제기될 수 있고요. 물론 여기에서 중국이 굽히고 들어가서 미국의 이익을 올려준다? 이런 협력 관계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 중심주의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나요? 계속해서 각국이 군비도 자체적으로 증강을 해야 되는 이슈도 발생을 했고, 그 여파로 인해서 국내의 방산 기업들은 좀 기회를 얻는 그러한 좀 낙수 효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즉 이렇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독단적인 뭔가 계속된 정책을 이렇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국내 기업들의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생길 수도 있다. 뭐 관련해 수혜를 받는 업종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리스크를 어느 정도 좀 높여야 되는 그러한 이슈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의점이 시장에서는 높아질 수 있겠고,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의 증가는 국내 시장에 또 하나의 좀 벽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뭐 일부 기업들은 실적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삼성전자 놀라운 실적 보여줬었고, 그 외에도 제가 계속해서 언급드리고 있는 테크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은 실적 발표하면서 이 라인에도 아주 양호한으로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제 실적 보고서 마감일인 8월 14일까지 꾹꾹 지연시켰다가 실적을 발표하게 될 텐데, 이러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의 증가와 더불어서 국내 기업들의 실적 불확실성은 결국에는 국내 시장에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시장을 좀 누를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결국에는 단기적인 수급들은 한편으로는 정치 관련주로도 옮겨갈 수 있는데요. 사실 아직 대선까지는 좀 상당한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대선까지는 2027년 3월이기 때문에 상당한 좀 시간이 남았는데 사실 인물 관련된 종목들은 그 전부터 이제는 과거에는 1, 2년 전에 움직였다면 지금에는 2, 3년 전부터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고 이제 야당에서는 뭐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가 아무래도 전면에 나서겠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차기 대권 주자가 어떻게 보면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차기 대권 주자로 부상할 수 있는 인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제 7월 13일 날 전당대회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누가 당대표가 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현재 좀 의견들이 나뉘고 있습니다. 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가능성을 어느 정도 높이고 있고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토론에서 되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오히려 좀 지지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에는 좀 당 내적으로나 아니면 국민들 전체적으로 지지율과 인지도가 훨씬 더 좀 영향력이 클 것 같은 한동훈 이제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여파는 결국에는 차기 국민의힘 대권 주자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을 단기적으로 이렇게 정치 이벤트가 발생하고 실적 관련된 좀 불확실성이 나오는 시기에는 좀 관심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좀 재밌는 또 지표가 이것도 여러분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사실 반등의 요소가 조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일부 의대 증원 이슈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좀 지지율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후에는 다시 좀 내려가면서 결국에는 20%대 초중반의 이런 지지율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 딱 이 정도 아주 좀 단단한 지지율을 밑에서 확보하고 있지만 위로 올라가기에는 좀 물음표가 생기고 있죠. 그렇지만 이게 다음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정권을 잡는다 못 잡는다 이 영향이랑은 좀 상대적으로 별개인 것 같아요. 반대로 국민의힘의 지지율 같은 경우는 상당히 30%대에서 다시 한번 반등하려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을 합해가지고 38% 정도로 나오고 있는 지표인데 결국에 이 정도 차이는 이 무당층이 어느 쪽으로 표심을 정하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에 다음 대선도 최소한 반반의 구도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소위 컨벤션 효과라고 하잖아요. 후보가 정해질 때 관련된 기대감이나 이러한 뭐 지지율의 증가 관련된 이슈몰이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들 현재로서는 뭐 이재명 아니면은 김동연 지사 관련 주보다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관련주들 계속해서 움직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느냐 결국에는 이게 중요할 거예요. 사실 정치 테마주들 특히 대선 관련해서는 정말 뭐 3배, 5배, 10배 가는 종목들도 종종 나오고 항상 시즌 때마다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은 이거를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향후에는 결국에는 양 당이 대권 주자가 정해진 다음에는 정책 테마주로도 이슈가 갈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정책 테마주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이런 인물 관련주, 인맥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맥 관련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학연 관련된 이슈가 나올 거고 또 하나는 혈연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혈연 관련해서 현재 대장주로 꼽히고 있는 종목은 이제 청주 한시가 대표로 있는 종목이죠. 어느 정도 상속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한우삼 대표이사가 기업을 이끌고 있는 태양금속 같은 경우가 이제 인맥중 청주한시 관련 종목으로는 대장주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충분히 7월, 8월 요 사이에 5,000원 선까지는 한 번씩 올라갈 수 있는 그러면서 여기에서 큰 바닥을 다지고 2025년 이후에 그 본격적인 랠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7월달 단기적으로 충분히 대응해 볼 수 있는 포지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종목, 이제 학연 관련해서는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 DTN CRO인데, 결국에는 학연은 이 서울대 법대 그리고 이제 검사 라인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분들은 대부분 다 사회이사로 연결된 기업들로 되어 있습니다. 네, 사회이사들 중에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예전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 현재 DTNC로 사회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이 이성규 사회이사가 가장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랑 그 기수라든가 걸어온 이 커리큘럼이 좀 비슷해요. 걸어온 길이 계속해서 비슷합니다. 공군 법무장교까지 좀 비슷한 시기 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대장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2025년 6월 1일까지 임기가 예정되어 있고, 임기가 만료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인맥 관련주들은 사실 그 뒤에도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2025년, 2026년까지도 대장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요 7월, 8월 달 중에 이 매물대도 돌파한 상황 속에서 단기적으로 얼마든지 주가 급등 보여줄 수 있겠고, 이렇게 올해 여기에서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랠리가 2025년에 이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3배, 5배, 뭐 예를 들어서 10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씨앗 같은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뭐 사회이사 관련주들도 다른 게 튀어나올 수도 있고, 청주환씨 관련 다른 종목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돈이 한번 들어가 있는 종목들, 움직임이 나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여전히 DTN CRO가 이성규 사회이사가 건재하고, 그 다음에 청주환씨 종목으로는 태양금속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 7월달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면서, 그 이후에도 주가가 한 번씩 떨어졌을 때는 해당 종목들 2025년, 2026년까지 보면서 한번 기다려 볼 수 있는 종목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야기 시작은 이 트럼프 이제 후보 관련된 이슈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재밌게도 이제 국내에도 트럼프 관련주들도 소위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이 종목이 좀 움직였어요. 일신석재가 한번 수급이 좀 들어왔었는데, 사실 일신석재 뭐 예전에 남북 경협주로도 연결이 됐었고, 뭐 트럼프가 다시 한번 대통령이 된 다음에 어떠한 좀 평가에 다시 한번 뭐 물꼬를 튼 행보를 보일 수 있을지, 아니면은 뭐 이런 기대감 때문에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는데, 사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다 매물이 좀 소화된 부분은 있었기 때문에 단기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요 거래량을 좀 채워 넣는, 좀 너무 이렇게 돌파하는 강한 움직임이 나올 때 하셔야 되고, 아니면은 좀 강한 음봉도 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미국의 대통령 후보에 대한 인맥주들은 그 여파라든가 그 힘이 국내 종목들에 좀 세게 나오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오히려 계속해서 기본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던 방산 관련주들은 뭐 전체적으로 실적 증가세도 사실 상당히 좋았고,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좀 모멘텀이 필요했던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좀 추세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구간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우선은 이제 방산,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실 바이오 관련주들도 어떻게 보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요소들도 좀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방산과 바이오 관련해가지고 이런 종목들 좀 중심으로 보면서 오히려 뭐 일신석재나 아니면은 뭐 트럼프 인맥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온다 하는 종목들은 외려 좀 주의가 필요하다. 정책 관련주로 일부 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국내에 미친 영향은 오히려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히려 국내 시장은 국내 정치인 테마가 훨씬 더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관련주로 DTN CRO와 태양금속 이 두 종목들 일단 대장주로 좀 보시면서 접근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좀 아무래도 좀 실적 시즌에 좀 반도체도 아무리 좋은 종목도 좀 기간 조정은 나올 수 있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시간 속에서 내 계좌의 수익을 좀 챙겨두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이렇게 정치 테마주들도 한 번씩 좀 챙겨 보시면 된다는 그런 말씀 드렸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 계속 고민되거나 아니면은 좀 어떻게 할지, 대응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은 시기가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답들 얻고 싶으신 분들은 편안하게 개인 번호 010-317-1597번으로 문자 한 통씩 보내주시거나 카톡으로 친구 추가해서 말 걸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내용 유튜브 채널 그 이상으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